안녕하세요. SP의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2.6%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1.83% 상승에 이어서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JR 글로벌 리츠 디폴트 사태 4월 말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 리츠별로 등락이 컸던 한 주고요. 특히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0일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주가가 30% 가까이 상승하면서 큰 폭으로 올라 이날 하루 동안만 전체 리츠 주가를 2.38% 끌어올리면서 한 주 동안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이날을 제외하면 지난주 리츠 주간 수익률은 0.05% 기록해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면서 마이너스 7.5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경제 이벤트는 미국 연준의 6월 공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 공개인데요. 이번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 8일에 공개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이전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따라서 이제 연준 일부 위원들은 연준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인상할 근거가 있다 이렇게 밝혔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향후에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상당히 컸던 것으로 이제 풀이되고요. 실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9월에 FOMC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오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7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다시 이 점화되기 시작한 이 중동 분쟁과 미국 물가 지표가 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양해 각서의 휴전 끝났다고 선언했고, 미국은 연일 이란을 폭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트럼프는 이제 이란과 대화는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21개 리츠 중에서 11개 리츠 상승하고 9개 리츠 하락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리츠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입니다. 한 주 동안 45.03%는 올랐는데요. 특히 지난 10일 하루 동안만 29.92% 급등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앞서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15일에 주가가 1,0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동전주로 추락한 바 있는데요. 이후로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주가가 500원대까지 하락했으나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마지막 주만 하더라도 20% 급락했지만 전주에 4.72% 상승한 데 이어서 지난주에는 또 45% 가까이 오르면서 2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주가가 700원대에 머물러 있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데다가 뚜렷한 주가 상승 배경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난주에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외에도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8%대, 그리고 미래에서 글로벌 리츠가 5%대, SK비스타 리츠가 3% 상승하면서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앞서 올 상반기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들은 이제 JR 글로벌 사태 여파로 평균 51% 하락한 바 있는데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하반기 들어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자산가치 하락과 리파이낸싱 그리고 한해지 등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들의 고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하락했던 리츠는 신한 서브 T&D 리츠,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삼성 FN 리츠, ES 캔달 스퀘어 리츠가 있었는데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대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의 전단체 차환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자단 기산체 차환을 위해 1,200억 규모의 리파이낸싱 진행했는데 일단 900억 원은 이제 주식담보대출로 이제 차환을 했고 연 5.2% 금리의 고정금리의 만기 1년입니다. 그리고 주유소를 담보로 하는 후순위 담보대출 200억 원을 조달하면서 또 연 5.8% 고정금리의 만기는 약 1년 못 미치는 기간으로 이렇게 조달을 했고요. 앞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는 지난 5월 13일에 1,050억 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를 연 4.5% 금리의 이 만기 2개월에 조달한 바 있는데요.
당시와 비교하면 이제 금리 자체가 이제 0.7포인트에서 포인트에서 1.3%포인트 정도 상승한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가 오는 15일에 명동 청입빌딩 수익증권 인수를 완료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일에 이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가 이지스 135호 사모펀드를 659억 원에 취득한다 공시를 했고, 이 659억 원 전액은 브릿지론으로 조달할 예정이고, 올인커스터 기준으로 금리는 6.0% 수준입니다. 나머지 980억 원은 담보대출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매입가는 1627억 2200만원, 평당 9050만원 수준이고요. 이번에 이지스 밸류 리츠가 인수하는 청이빌딩 같은 경우에는 호텔과 리테일로 구성된 자산이죠. 이제 상층부가 호텔, 저층부가 리테일인데 임대 수익 기준은 거의 각각 절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고, 이 지난 10일에 또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가 관련 IR 자료를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요. 이 투자 배경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에 따라 배당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신규 섹터 투자 필요하다. 최근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역마진, 역레버리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피스가 아닌 다른 어떤 성장 섹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K 콘텐츠 확장으로 인해서 외국인 대상 호텔 리테일 수요 증가한 점, 그리고 팬데믹 이후 3, 4성급 호텔 공급 절벽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이제 투자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투자를 통해서 오피스 투자 비중도 기존 93%에서 82% 줄여서 리스크를 분산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삼성 FNH 소식입니다. 다음 달 13일 이 첫 외부 자산인 A1타워 당산 딜 클로징을 한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고요. 자산 인수 금액은 앞서 밝혀진 대로 1630억 원이고 평당 1920만원 수준입니다. 이 NH 오런리츠가 매각하는 자산인데요. 삼성 FN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이제 다른 지역의 권역에 위치한 자산이고, 그리고 이 삼성생명 서비스가 본사 사옥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제 빌딩이기 때문에 기존의 삼성 FN리츠의 정체성과도 부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